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마이뉴스 장윤선 정치팀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저희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 아주 소중한 최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뉴스의 인물이 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지금 제 옆에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그리고 그의 부인이신 김정숙 여사 함께 나와 계십니다. 우선 저희 시청자들을 위해서 간단한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입니다. 요즘 많은 국민들께서 안철수 후보와 저와의 이 단일화 협의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데, 단일화 협의가 중단되고 또 걱정 끼쳐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이 단순한 단일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더 가면 시간에 쫓겨서 또 국민들의 단일화에 대한 압박이 더 거세지면 그 압박에 몰려서 단일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억지로 되는 단일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루고 그 힘으로 단일화 이후에도 두 세력이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단일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단일화를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 여러 가지 소소한 점이 있더라도 빨리 이 단일화 논의의 장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단일화의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나가기를 그렇게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대로 좋은 단일화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말이 굉장히 출마 선언만큼 긴 분위기였어요. 제가 잠깐 농담을 좀 드려봤습니다. 김정숙 여사님께서도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문재인 후보 짝꿍 김정숙입니다. 1년 전만 해도 저희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달라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힘든 길을 나선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고 저도 이런 삶을 사는 게 벅차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이 남편을 불러냈다고 생각했기에 힘든 일이지만 열심히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말씀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네. 두 분 인사말을 저희가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셨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저희가 앞으로 약 60분간 생중계로 네티즌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문재인 후보 그리고 사모님 김정숙 여사 모시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생중계 창 보시면 옆에 의견란 있지 않습니까? 이 의견란에 의견을 계속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문 후보님께 그리고 사모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진행을 해줄 저희 정치팀 기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열린 인터뷰를 민주당 경선 이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저희가 정치팀 기자 전원이 출동을 해서 특히 오늘은 이 야당팀 기자들 그리고 또 새누리당 출입 기자까지 나와 있습니다. 일일이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옆은 최경준 기자입니다. 최경준 기자, 왜 이렇게 발음이 꼬이? 최경준 기자는 현재 안철수 캠프에서 안철수 후보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저쪽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요. 사모님 바로 옆에 앉아 계신 이주연 기자는 현재 문재인 후보 마크맨입니다. 그 옆에 있는 이승훈 기자는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일진회는 아니고요. 일진을 담당하고 있고요. 바로 옆에 있는 초록색 쇠타를 입은 기자는 안홍기 기자인데요. 예능감이 충만한 오마이뉴스의 기자입니다. 현재 새누리당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열린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자들이 준비한 날카로운 질문들을 지금부터 시작을 좀 해보겠는데요. 우선은 너무 저희가 긴장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소프트한 것으로, 부드러운 것으로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자, 이주연 씨가 준비했죠? 네. 어머님 어제 여사님 생신이셨잖아요. 그래서 예. 트위터로 이렇게 축하 메시지 남기신 걸 봤는데 예. 혹시 그게 선물에 다였나요?
예, 어제 제 처가 생일이었는데 제가 그제 부산 내려가서 1박하고 어제 또 경남까지 들렀다가 밤에 서울에 상경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미역국도 같이 못 먹었죠. 하는 수 없이 트위터로 축하 이야기를 올렸고 마침 밤에 경희대 총동문회 송년회 밤 행사가 있었는데 같은 경희대 캠퍼스 커플이기 때문에 함께 참석을 했거든요. 네. 그 자리에서 생일이라는 제가 소개를 하고 그래서 함께 생일 축하 노래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아마 좀 선물이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생일 선물, 생일 축하받은 거는 생전 처음이었어요. 동문 전체에서 피아노 생음악으로 노래도 해주고 케이크도 자르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좀 쑥스러웠어요. 네. 아까 보니까 두 분 사이가 정말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문 후보님 오셨는데 막 좀 쉬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당신 커피 마시겠어? 이러면서 하시는데 정말 이게 굉장히 이게 남다른 부부 사이라는 게 막 느껴지던데요. 뒤에 이어서 안홍기 씨가 무슨 질문을 준비하셨다고요? 예, 뭐 특정 후보에게만 과거사 질문을 할 수가 없어서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또 과거사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경남중학교 졸업하셨고, 예. 경남 고등학교 예. 졸업하셨고, 특히 또 그때는 경남도 1등으로 경남 고등학교 들어가셨다고. 경남도에서 1등 경상남도에서 성적 1등 하셔서 1등으로 이렇게 들어가셨다고.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건 아닙니다. 예. 조사가 잘못됐어요. 네, 인터넷은 항상 이렇게 검증이 또 필요합니다. 내용은. 네, 그래서 아주 또 문과에서는 문재인, 이과에서는 승효상,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것도 아니고. 오마이뉴스 지자리게 형편없습니다. 네, 뭐 이렇게 워낙 또 과거사에 대해서 또 담백하게 하시니까, 저도 담백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정확 4번 받으신 거는 맞죠? 예, 그거 뭐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네요.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이랬던 문 후보가 왜 정학을 4번 받았을까? 정학을 4번 받았는데 어떻게 또 안 잘렸을까? 뭐 이런 의문점이 또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예. 이 점에 대해서 명쾌하게 한번 답을 주시죠. 하여튼 제가 지금은 이 법을 전공하고 있고 그리고 또 원칙주의 그렇게 뭐 알려져 있는데 학교 다닐 때는 뭔가 이렇게 규칙하고 조금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젊은 시절에 그런 어떤 규율에 대해서 조금 좀 저항하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아마 이 정학 내부는 제가 그렇다고 아주 삐뚤어진 그런 뭐 아주 못된 학생은 아니었는데 아마 저희 동기 가운데 횟수로서는 가장 많았습니다. 잘리지 않은 게 다행이죠. 드라마 그래도 또 성적은 또 괜찮았기 때문에 겨우 이제 유지가 때문에. 됐는데 고등학교 때 그때는 또 저만 그랬던 것은 아니고 그 시절에는 고등학생들도 좀 술, 담배 좀 반항을 한달까 뭐 이렇게 입시 이런 위주 공부에 조금 저항하는 그런 문화들이 좀 있어서 아마 이제 그렇게 뭐 술 마시고 또 뭐 담배 피기도 하고 하다가 걸렸습니까? 예, 선생님한테. 들켜서 예. 뭐 들킨 것까지는 괜찮은데. 동아대 뒤쪽 뭐 이런 데서 마시다가 우리 그 학교 지산이 있었는데 학교 지산에서 친구들과 함께 뭐 이렇게 술 마시고 또 놀고 하다가 담배도 물론 피고 그래서 잡혔는데 주동자라고 그래서 이제 처벌받고 했죠.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으시고 정학을 당한 적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칭찬을 받으면서 정학을 받은 적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시험 그것도 역시 또 술인데요. 이 소풍을 가서 아마 그게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때는 대학 입시 때문에 소풍이 없어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소풍이 우리 이제 학교 다닐 시절로서는 마지막 소풍이었는데, 그러니 다들 이제 자유 시간에 또 이제 한잔 하자, 그렇게 이제 됐죠. 술을 이제 사와서 친구들끼리 나눠 마셨는데, 네. 그 가운데 술이 약한 친구 한 명이 술이 취해서는 담임 선생님 앞에 가서 그냥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함께 술을 마셨노라고 이제 자수를 하고 친구를 이제 떠매고 인근 병원에 가서 이제 위세척까지 했는데 그 바람에 함께 이제 술을 마셨던 친구들이 처벌을 받았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모른 척 하지 않고 나서서 이실직고를 했다고 네. 그렇게 칭찬을 받았죠. 그렇군요. 예. 사모님 질문을 이주연 씨가 준비한 것 같은데. 여사님도 되게 요새 바쁘게 지내시죠. 갑자기 이제 대선 후보 아내 역할을 하게 되셨는데 좀 어떠세요? 특별한 경험이죠. 네. 그냥 뭐 평범한 주부로 살다가 근데 이제 또 평범한 주부로 사는 것이 장점이 되는 것은 제가 이제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이웃이나 이런 분들을 찾아서 많은 만남을 갖는데 이렇게 제가 가정생활을 하고 했던 것이 공감을 많이들 하세요. 이야기하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분들과의 소통도 또 많이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사회를 살면서 그런 여러 제가 말씀했던 좀 소외된 계층이나 이런 데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 관심만 가졌지 찾아가서 만나봐서 현장을 본다든가 아니면 그런 기관을 찾아갈 수 있거나 그럴 수는 없었어요. 네. 그랬는데 대선 후보 부인이 되고 나니까 현장도 볼 수 있고 기관도 찾아가서 만나볼 수 있고 그들이 정말 원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주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분들 말씀을 잘 듣고 보고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지요. 네. 지금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네티즌들이 엄청나게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지금 학교 뒷산에서 한 거냐, 담배 술이 지금도 그렇게 좋으시냐, 뭐 이런 질문들도 있고요. 그리고 감기 걸리셨는데 마음고생 많이 하실 것 같다고 화이팅이다, 뭐 이런 응원 예. 메시지가 계속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런데 이게 감기도 감기지만 네. 요즘 또 우리 상황이 네. 아까 처음에 인사 말씀드린 네. 대로 이제 또 단일화 논의가 삐끗한 상황이라서 사실은 참 이렇게 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것들을 네티즌들이 정확하게 읽고 계시네요. 그래서 막 그런 응원 메시지가 계속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경이 과민해지면 병균이 더욱 심각하게 확산이 되니까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 건강 유의하시라 이런 예, 감사합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저희가 또 이 지점에서 현안 질문 왜 안 해?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네티즌들의 요구를 받아서 저희가 예. 지금 최근에 정말 가장 큰 정치권의 현안 뉴스가 되고 있는 단일화에 대해서 예. 집중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민주당을 출입하고 있는 이승훈 기자가 좀 센 질문들을 많이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기 아시다시피 오늘 오전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기자회견을 여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문 후보께 낡은 사고 또 그런 행태 끊어내고 인식의 대전환을 좀 이끌어달라 이렇게 좀 요청을 하셨는데 그리고 후보님께서도 지금 오늘 내부적으로 회의도 좀 여시고 이렇게 대책들을 논의하셨는데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후보님이 좀 어떤 견해를 좀 가지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어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이 단일화 협의 과정에서 우리 그 민주통합당 측에서 안철수 후보 측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불쾌하게 한다거나 또는 협의의 상대방으로서 검도를 넘은 부분이 있다면 제가 사과드린다고 그리고 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제가 약속할 테니까 다시 이 협의를 하자고 부탁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이제 전화로도 두 번에 걸쳐서 그런 이제 부탁을 드렸고 오늘 하셨던 그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그 진위를 이렇게 좀 파악해서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단일화 협의를 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이렇게 하고 그래도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뭐 하는 수 없이 바깥에 나와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다시 논의하겠다 뭐 이런다는 것이 납득이 가는데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무슨 크게 문제가 돼서 맞아만 판이 깨질 만한 사정이 발생한 일이 없었거든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은 대체로 다 그것이 또 시정들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단일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부족한데 이렇게 좀 긴 시간 동안 이 공백이 생기는 것은 국민들께 정말 걱정을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빨리 다시 좀 모여 앉자는 당부 말씀을 간곡하게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후보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당 혁신 과제를 즉각 좀 실천을 해달라. 그 이후에 만날 수 있다. 만나서 더 단일화 문제를 이야기하자고 하셨거든요. 근데 후보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안 후보가 요구하고 있는 그 혁신 과제가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진위를 조금 더 파악해 봐야죠.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 그전 근본적으로는 우리 그 민주통합당 내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민주통합당 내의 문제가 또 이렇게 해결되는 것은 나름대로 또 논의와 절차들이 필요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과 또 단일화의 어떤 협의가 함께 병행해 나가야지 이것이 먼저 선행돼야만 이 단일화 협의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또 이렇게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단일화를 위해서 마주 앉은 이 시간 자체가 처음부터 너무 늦었거든요. 이 안철수 후보 측에서 계속 단일화에 관한 논의를 미뤄왔기 때문인데 또 그 가운데서 새로운 정치 선언 그 논의하느라고 또 이제 많은 시간을 지금 보냈고 아직도 선언조차 하지 못한 상태죠. 단일화 방식을 협의하기 위해서 마주 앉자마자 지금 다시 협의가 중단돼 버린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노력할 테니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풀 테니 협의는 함께 나가면서 풀자는 말씀을 지금 자꾸 지금 거듭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꾸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방을 하게 되는 모습이긴 한데요. 이제 안 후보께서 이제 오늘자 신문들의 인터뷰가 뭐 여러 개가 실렸는데요. 이제 그 중에 이번 단일화 협상을 중단을 초래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문 후보님께서 사태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다. 그리고 안 후보가 전화를 드렸더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고를 제대로 못 받고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또 지적을 좀 하셨어요. 근데 그 부분이 저희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 건지 저희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안 후보가 보고받지 못했다고 지적한 그 부분이 좀 뭔지 좀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나요? 그쪽의 이 조광희 실장하고 우리 노영민 실장 사이에 이 전체 과정을 놓고 수시로 통화하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이제 문자를 보내오기도 하는데 그 문자를 보내온 내용들의 거의 대부분은 그냥 노영민 실장 선에서 다 이제 처리하면 되는 문제들인 것이죠. 그것을 일일이 저한테 꼭 보고해야 되는 것들은 아니고 후보가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만 저에게 이제 보고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동안 이 새로운 정치 선언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경과들은 저한테 다 보고가 되어 왔었고 실제로 실무적으로 합의문까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한 3일, 4일 동안 지금 발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양 후보 사이에 이게 이제 승낙만 나면 두 후보가 함께 이제 발표를 하면 되는 것인데 저는 받아보고 벌써 다 승낙을 다 한 상태고 일정만 빨리 조율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안 후보 측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최종적인 이제 컨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일화 이 방식에 관한 협의 부분에서도 문제 제기됐던 내용들을 다 듣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쪽에 백운호 전 의원이 저쪽에 이태규 그분의 과거의 선거 공보물을 페이스북에 올렸던 문제 지적받고 즉각 내리는 방식으로 그것은 해결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윤건영 씨가 예석자로 기록하는 업무를 맡은 것에 대해서 또 친노라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그래서 또 그 부분은 또 개석하지 않는 것으로 또 이제 정리를 했고 김기식 의원이 협의 중에 있었던 일들을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밖에 나가서 뭐 알린 일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이제 줬고 이렇게 다 그때그때 다 조치가 돼서 해소된 거예요. 지금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것이 우리가 해소되지 않거나 저한테 보고되지 않거나 했던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협의가 깨지고 난 이후에 아르모님 측에서 지금 새롭게 지금 하시는 말씀들은 구체적인 말씀은 하시지 않는데 언론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전해지는 이야기들은 다 새로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시다시피 요즘은 후보들은 뭐 일정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항들을 물론 저희가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할 수 있는데 그런 점들은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안철수 후보께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주변에서 그 부분을 더 조금 자극적이고 과장해서 후보께 보고를 해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쪽에 누군가가 양보론을 이야기했다는 것인데 이 양보론을 우리 캠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거나 또는 캠프 차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선대위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마땅히 문제가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지금 보도로는 누군가가 지금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사석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물론 그거조차도 바람직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일조차 없도록 그렇게 이제 단속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경선 때 문재인 불가론 이 경쟁 후보들에 의해서 홍보 유인물에 실리기도 하고 그냥 합동 연설회장에서 연설로 문재인 불가론이 주장되고 했지 않습니까? 경쟁하는 후보들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이제 그러나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면 문제 제기는 좋은데 그런 문제들이 저는 안철수 후보께 그 주변에서 조금 더 과장하거나 마치 우리 캠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처럼 그렇게 좀 확대돼서 보고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조차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문 후보 측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그러니까 그 선대위 중앙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선대위 차원에서는 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지역 조직들을 움직여가지고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양보할 것이다라는 그 양보론을 퍼뜨리고 그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또 그 안철수 후보 쪽에서 또 지적하신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안철수 후보 측에서 양보하겠다고 했다라는 이제 무슨 루머를 퍼뜨렸다면 그는 문제죠. 그러나 우리 측에 누군가가 그쪽에서 양보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도 트윗에 가면 제가 양보해야 된다는 말부터 또 제가 또 착하니까 양보할 것이라는 그부터 뭐 별별 이야기 그다음에 또 박근혜 후보에게 이기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꼭 돼야 된다든지 이렇게 각자 자기 후보에게 유리한 이런 주장들 하는 것은 경쟁 국면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거든요. 상대방에 대해서 네거티브하지 예. 않는다면 저는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러나 이제 상대방이 뭐 양보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협의하는 이 와중에 좀 지켜야 될 선을 넘는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주의를 준다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지금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도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지금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듯하다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좀 조직적으로 예를 들면 여론조사 이런 거에 대한 또 뭐 이렇게 준비를 한다라는 것도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시민 캠프에 속해 있는 어느 한 분이 자기가 알고 있는 76명, 76명에게 그런 이제 문자를 보냈다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다 이제 주의를 주었죠. 그런데 그 점도 우리가 조금만 넓게 생각해 보면 선거라는 것이 자기 지지자들을 조직 동원하는 거예요. 핵심 지지자들을 통해서 지지자들의 폭을 넓히고 이 지지자들이 최대한 투표장에 가게끔 동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국민 경선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보다 많은 우리 쪽 지지자들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하게 만들고 모바일 투표를 한다 그러면 또 보다 많은 분들이 모바일 투표를 하게 만들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 이 선거, 그게 선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다 받아들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뭔가 지금 그 안철수 후보께 아주 과장되게 이것이 우리 선대위 차원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조직적으로 뭔가 조금 부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좀 잘못 보고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오히려 조금 안철수 후보 측이 정보 전달이 잘못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다 후보 측한테 이런 지금 말씀이시죠? 안 후보 저는 안철수 후보님의 진심을 믿거든요. 네. 안철수 후보께서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안철수 후보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 상당한 부정한 그런 이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지금 믿고 계시는 건데 네. 지금 우리 뭐 이 정치부 기자들 보시기에 그렇게 그럴 만한 지금 상황은 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네.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안철수 후보께 좀 과장된 보고가 되고 있고 안철수 후보께서 조금 그 어떤 보고에 대해서 지금 판단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네. 제가 말이에요. 어제 안철수 후보가 정치부 장단 만찬을 했습니다. 제가 늘 그때 문 후보님께서 기자들 불러서 저녁 그때 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너무 말석에 앉아가지고 하나도 안 들려서 어제는 제가 작정하고 일찍 갔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 딱 맞은편에 제가 앉아서 두 가지를 여쭸는데요. 하나가 전화 통화였어요. 전화 통화를 최근에 3번 하셨다고. 예. 네, 3차례 하셨는데 3번은 안부가 아니라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전화를 하셨다고. 예. 맞습니까? 안 후보님하고는 전화를 하는 적이 있고요. 네. 때로는 뭐 문자를 보내오시기도 하고 네. 소통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일이 있고 나서는 네. 제가 이제 2번 전화를 네, 먼저 드렸죠. 드렸고, 예. 이제 이 상황을 풀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이 상황을 풀기 위한 노력으로 예. 2번의 전화를 드렸죠. 예. 본인 말로는 3차례 정도 통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그것은 하시더라고요. 이제 요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한 번을 포함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본인이 직접 통화를 해보니 그래서 안부 인사가 아니라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러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후보님께서 전혀 그 내용을 보고받지 못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안 후보님께서. 그래서 아주 이상하게 중간자적으로 전달하는 기묘한 위치에 제가 서게 됐는데요. 여하튼 본인 판단으로는 후보님께서 정확한 정보 보고를 못 맞아요. 받고 그래서 있다. 제가 통화 중에 네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래서 도대체 그럼 그동안 저쪽에 조광희 실장이 네. 우리 이 노영민 실장에게 보내온 문자 메시지를 깡그리 다 달라.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올라와서 다 보셨어요? 읽어봤는데 네.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예. 그런저런 있었던 일들이 뭐 좀 백원 의원 트윗 뭐 이런 그렇죠. 등등이었다는 그때 막 제기되고 그거 이제 또 예. 우리가 해결했다라고 네. 또 답을 또 드리기도 하고 예. 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노영민 실장 차원에서 다 해결될 일들이기 때문에 네. 저한테 보고가 안 된 예. 것들이지 예. 후보에게 반드시 알려야 될 예. 아주 중대한 내용인데 예. 그것이 뭐 저한테 차단되고 있거나 그런 네.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정리를 해보면 이 안철수 양보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이거를 유포시키는 건 없다. 뭐 특정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워딩이 있었지 모르겠지만 당 차원에서 안철수 양보론을 조직적으로 뭐 유포시키고 그런 루머를 퍼뜨리고 한 적은 없다라는 말씀 하면 정리될 것 같고요. 또 아니 하나는- 그거는 근데 저희가 그렇게 주장하기 이전에 우리 정치부 기자들이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태를 뭐 여론조사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당의 입장에서는 조직과 어떤 그런 대중들의 설득 동원을 통해서 한 것이 정당한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선거라는 것이 지지자들을 동원해내는 것이 선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 부정한 경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이런 경쟁이 구태스러운 경쟁으로 가게 되면 지난번에 우리 그 통합진보당의 네, 사태처럼, 경우에 예. 그 경선 과정에서 그 경선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듯이 예. 그렇게 될 염려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이 단일화 합의가 오히려 그 훼손되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 염려를 하고 있는 제기하신 거군요. 것인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염려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존중하면서 그런 일이 이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만 기용에 있었던 일들은 그런 차원의 일이었다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판이 깨질 만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 말씀하셨던 뭐 김기식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라든가 백원 의원의 트윗이라든가 아니면 또 양보론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등등의 것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일화 협상을 파기할 만큼 그 판을 깰 만큼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우선은 단일화 협의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네. 그러니까 협의팀 간에 문제 제기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오케이. 예. 백원 의원 페북은 당장 내려. 예. 그다음에 김기식 의원 이것은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음. 예. 윤건영 배석 안 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다 해소됐다는 거예요. 네. 거기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최경준 기자가 좀 질문을 오전에 아까 말한 조직적으로 문자를 보냈다든지 네. 그다음에 그런 루머를 이런 이야기들은 협의팀에서는 오간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그거는 지금 이러고 난 이후에 네. 언론을 통해서 지금 네. 이제 새롭게 이야기되고 있는 일들이죠. 네. 근데 이제 오늘 오전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또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좀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안을 담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읽기에는 다시 한번 이 4.11 총선 패배를 언급하시면서 그것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민주당 내 구조적인 문제를 언급한다든가 이런 걸 보면서 이것이 그런 사안이 아니라 어떤 인적 쇄신의 문제, 이제 조금 저희들이 언론에서 쓰던 말로 하자면 이제 이해찬, 박지원 두 지도부의 퇴진 문제, 이거를 좀 바라고 있는 것 아닌가? 그 부분도 저는 조금은 아슬하다 생각해요. 사실 이렇게 민주통합당이 충분히 다 혁신되고 네. 그것을 통해서 이 국민들로부터 좀 제대로 지지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 아마 우리 안 후보님이 이 정치에 나서는 어려운 결단 자체가 필요 없었을지 모르죠. 그런 점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님이 나서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부족함 때문에 안철수 후보와 민주통합당의 단일화가 필요한 것이죠. 이 안철수 후보가 일으키고 있는 새로운 정치의 바람이 민주통합당을 혁신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나아가서는
또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철수 후보하고의 단일화가 참으로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또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선행 조건으로 민주통합당이 먼저 이렇게 다 돼야 된다 그러면 이 민주통합당에 대한 하나의 이제 선의의 어떤 충고랄까 이런 것은 저희가 이제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약간은 저는 아슬한 점이 있다 생각하고 또 어떤 부분은 저희에게 맡겨둬야 될 부분이 있고 저희도 민주통합당의 혁신 속에서 풀어나가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안철수 후보 쪽에서 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렇게 자꾸 접촉적으로 질문을 가급적 좀 접촉하는 쪽으로 해주시면 아니, 자꾸 이렇게 분리하려고 하지 걸리는 마시고 질문을 좀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붙여주세요 두 분을. 왜냐하면 이제 그 후보님 말씀을 들어보니 안철수 후보 쪽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굉장히 좀 온도가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후보님께서는 우선 그 협상 재개 후 어떤 실천하자 이런 것인데 지금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먼저 실천을 해라, 먼저 뭔가 보여줘라, 그래야 협상할 수가 있다. 이게 지금 순서가 굉장히 저는 지금의 시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말이면 단일화 끝을 내야 돼요. 우리가 한 달 전이라면요. 한 달 전이라면 더 여유 있게 그죠? 더 충분한 새정치 공동선언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 깊은 논의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충분한 동의 절차 또 거치고 그래야 해야죠. 당장 다음 주말이면 단일화를 끝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시기에 맞는 우리가 맞추어 나가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우리 보고 변화라는 이야기 우리가 받아들일 테니까 협의는 해 나가자는 겁니다. 지금 다음 주말이면 끝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다시 마주 앉겠냐는 겁니다. 그 후보님께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그 잠깐 사례로 언급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협상팀에 이제 윤건영 씨가 들어갔던 부분 얘기 듣고 바로 시장에서 다음 회부터 안 들어가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뭐 얘기되는 거 보면은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뭐 첫 번째 그 새정치 국민선언 협의 때부터 이미 뭐 이해찬 그 대표의 보좌관을 지냈었던 뭐 오종식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왔었고 또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결국 그러니까 이른바 친노들이 그리고 또 지난번에 친노 구인방에 이 퇴진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막부정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근데 그렇게 의심을 하면 그러면 아예 뭐 단일화의 대상이 안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 그 기자님이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꾸 이렇게 벌리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윤건영 씨 문제만 해도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한 번 더 정색해서 말씀드리자면 윤건영 씨가 배석하지 안 될 이유가 뭐죠? 왜 배석하면 안 됩니까? 친노였다는 이유로요? 그냥 거기 이유 묻고 싶어요. 물론 그거로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니 뭐 그렇다면 계속해서 뭐 이렇게 빼면 되죠. 그걸 받아들입니다만 윤건영 씨가 배석해서 안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반면에 이태규라는 분의 새누리당 한나라당 경력 그게 우리가 페북에 하나 올린 것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아니 제 이야기는 지금은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이런 이야기가 한 달 전이라면 좋다니까요. 한 달 전이라면 충분히 시시비 따지고 논의하고 극복하고 넘어가고 좋은데 지금은 채 일주일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기를 조금 감안해 달라는 거지요. 그래서 시시비비 따지기 전에 풀 것은 빨리빨리 풀어버리고 네. 그다음에 또 약간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앞으로 해결할 과제로 같이 병행해 나가기로 하고 논의를 해 나가자는 거지요.
예, 제가 이게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를 잘 좀 이렇게 뭡니까 이게 좀 있는 그대로 네.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저는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살짝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핫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실명이 마구마구 거론되는 실무자급의 실명이 마구마구 거론되는 아주 핫한 토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견을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시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선대위원장단이 이런 상황이라면 사퇴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반려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선대위원장들로서는 어쨌든 이 상황을 또 타개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 대한 좀 책임도 지기도 하고 또 안철수 후보 측의 성의도 또 이제 보이는 방식으로 일괄 총사퇴 이렇게 아마 서로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어쩝니까 저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만류를 했죠. 구체적으로 아까 뭐 이렇게 문제 삼는 몇몇 행위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누가 했다라는 그게 이제 드러나면 물론 그분들은 저희가 뭐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묻고 또 설령 또 책임을 묻는 문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협의의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뭐 이렇게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다든지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벌써 이제 그런 차원에서 대구는 전 의원은 선대위원직에서 지금 사퇴했죠. 그러나 선대위원장 전원 사퇴는 저는 뭐 해결 방식은 아니라 생각하고 또 안철수 후보께서도 그것을 바라는 것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만류를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거 끝까지 어쨌든 현재의 시스템이나 조직을 흔들지 않고 계속 가겠다. 선대위원장단 사퇴나 그렇지 이런 않죠. 것은 지금 없다. 뭐 하루가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예. 또 이렇게 해서 내일까지 또 이렇게 타개가 되지 않고 한다면 우리가 또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지 모르죠. 예. 지금은 하루하루가 너무나 엄중한 지금 때죠.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씨 질문을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일주일 정도가 남은 상황인데 그러면 정말 후보 등록장 단일화가 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뭐 어떻게 좀 그걸 가능하게 이끌실 수 있으실지. 우선은 지금 저는 후보 단일화 이 방식에서 이 국민들의 어떤 뜻이 좀 잘 반영되는 방식이 참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 방식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제가 구체적인 방식을 또 말씀드리는 것은 적합하지도 않고요. 다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 2002년도에 노무현, 정몽준 두 분 간에는 여론조사 방식으로 그렇게 단일화가 됐는데 그때는 그런 단일화가 처음 있는 일이었고 그래서 그 방식에 의한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에 의한 단일화가 다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리고 그거마저도 단일화 여론조사를 묻는 문항을 놓고 지금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서로 간에 다투었어요. 네. 끝내 노무현 후보가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여론조사 문항을 받아들임으로써 거꾸로 더 이제 지지를 받는 결과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상황이 다른 것이 언제 때부터 국민들이 두 후보의 단일화를 요구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미루다가 끝내 내놓는 방안이 또 과거처럼 여론조사 방식이다. 저는 이러면 국민들이 정말 야단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단순한 여론조사에 좀 더해서 국민들 뜻이 조금 더 반영되는 뭔가가 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선택지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선택지가 없어져서 이제는 뭐 이제 여론조사 말고는 다른 방안이 없게 될 수도 있고 끝내는 이제는 무슨 단판 방식 말고는 없어지는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시간 하루하루가 가는 것이 그만큼
이게 국민들 뜻하고 멀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해요. 이제 지켜보시면서 좀 이렇게 한숨을 많이 쉬시는데 계속 한숨 쉬시고 많이 마음이 무거우신가 봐. 그럼요. 걷다가 또 지금 몸도 상태도 안 좋은데 이 상황은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고민 많으시겠고 근데 이제 현명하게 두 분 다 잘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보긴 안타깝습니다. 지금 네티즌 의견 굉장히 많이 막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일일이 다 소개를 다 드리기 버거울 정도로 지금 막 실시간으로 막 들어오고 있는데요. 없나요? 부인 사모님들께서 단판을 하시는 그거 너무 방식이에요. 지난번에 보니까 네. 우리 연설도 두 잘하시고. 부인들 간에 아주 다정해서 네. 오히려 두 분한테 은호를 맡기면 되겠네요. 정말 제 3의 방식이에요. 예, 부인 단일화라고. 예. 그 의견 중에 우럼니가 정숙 여사님 엄청 예쁘시다고 인상 좋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아유, 의견이 예,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좋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저기 가끔 보면 그 김미경 교수하고 이렇게 만나시게 되시잖아요. 그럴 네. 때 좀 어떠세요? 그분 만나면 경쟁자다. 에? 이런 생각이 아니요. 드십니까? 아니면 좀- 동병산인의 아픔을 안고 있는 여인네로서 저희 3번 만났어요. 아, 예. 그랬는데 하여튼 다들 서로 다 어색해하고 많이 떨고 그래서 서로 격려합니다. 위로하고 우리 잘할 수 있어요. 네. 아니 그분은 교수님이라서 이 뭡니까 이게 강의도 많이 하고 그 경험이 많으실 텐데. 예. 그거하고 틀리죠, 여보. 예. 저희가 지금까지 굉장히 단일화와 관련돼서 뜨거운 쟁점 현안들을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 네티즌들께서 계속 주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만 더 현안 질의를 좀 드리자면요. 문재인 후보 측에, 죄송합니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 민주당 의원들 30여 분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를 쭉 돌렸던 게 이제 어젯밤에 그 보도가 됐는데요.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좀 후보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글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의치 않거든요. 저는 특히 이제 지난번 경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하고 경쟁했던 네. 또는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그런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뭐 자기 쪽을 지지해달라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하나의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이 그런 거죠. 아니, 예.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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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 번도 문제 제기한 적 없어요. 예. 솔직히 그분들이 예. 그런 전화를 받아놓으라고 네.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알려주셨기도 하고 네. 또 자기들끼리도 당신은 전화 받았냐 그렇게 의원님들끼리? 예, 서로 이제 예.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보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예. 저는 그것을 문제 제기한 적 없습니다. 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예. 보시는군요. 저희가 얼마 전에 오마이뉴스가 단독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어떤 그 구로구의 한 방송국을 빌려가지고 후보님 대역을 놓고 그 TV 토론 연습을 하는 장면을 저희가 촬영을 했거든요. 예. TV 토론 연습 하고 계신가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 뭐 우리 일중 팀이 너무나 이렇게 쉴 틈 없이 지금 돌리는구만요. 예, 뺑뺑이를 돌리고 있어서 예, 좀 차분하게 좀 준비할 시간이 없는데 어쨌든 좀 이런 것도 하나의 네. 훈련이 될 테죠. 네. 이걸 또 하나의 훈련으로. 그래서 저희가 예. 준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사실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TV 토론 아니겠습니까? TV 예. 토론을 통해서 뭔가 후보 간의 경쟁력을 확인하고 정책 차이를 확인하고 싶다. 이런 게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3자 토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토론을 안 하시고 있고 먼저 단일화를 해와라. 그럼 그때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시고 또 안철수 후보께서는 박근혜 후보가 안 나오면 또 안 한다. 이래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마이뉴스에서 특별히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3자 토론입니다. 박근혜 후보하고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근데요. 네네. 정말 방금 좀 진짜 정말 이렇게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예.
박근혜 후보는 TV 토론을 안 하겠다 그러고 예. 안철수 후보는 3자가 아니면 안 하겠다 그러고 문재인 후보는 2자든 3자든 다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두 후보의 태도 때문에 TV 토론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분명히 좀 해주세요. 네. 왜 지금 후보들이 다 함께 TV 토론에 성의 없다 이렇게 예. 다루시는 아, 겁니까? 네. 같이 욕 먹고 싶지는 않다 이런 얘기시구만요. 자, 그래서 저희가 박근혜 캠프를 취재 중인 최경준 기자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안철수 캠프를 취재 중인 최경준 기자와 그리고 또 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취재 중인 안홍기 기자가 대역을 맡아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잠시 빠지겠습니다. 지금 앞이 안 보여요.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 후보입니다. 예, 오늘 또 100% 국민 대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대통합을 해야 되는데 일단 문재인 후보님께서는 두 후보 간의 대통합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후보 단일화, 이게 다시 말해서 후보 사퇴 협상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를 이기기는 힘들다라는 여러 계산 결과들이 있습니다. 2002년 70.8%의 이 투표율과 2007년 63.2%의 투표율이었죠. 그때의 이 세대 간 이 투표율을 적용을 해봐도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길 때가 있고,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로는 좀 이기기 힘들지 않느냐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어떤 그 보관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지, 나를 넘어설 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지금 이제 단일화를 놓고 이게 단일화가 될 경우에는 지지층의 이탈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분석들을 언론들이 하죠. 그래서 어느 후보로 단일화되면 이쪽에서는 얼마 이탈이 있고, 저는 이런 것이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해요. 2002년도 때를 보면요, 그때 노무현, 정몽준 두 분은 정말로 극과 극으로 정체성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단일화가 되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단일화가 되면 많은 이탈이 있을 것이다라고 언론들이 분석들을 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노무현 후보로 단일화된 순간에 저는 정몽준 후보의 지지층들은 많이 이탈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순한 이탈이 아니라 아마 이해창 후보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후보로 단일화되는 그 순간에 노무현 후보의 지지도가 두 사람의 평소 지지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아졌어요. 더 높아졌어요. 단일화가 되면 그 순간에 이제는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정권 교체 해낼 수 있다라는 하나의 이제 붐들이 형성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새로운 지지들이 가세가 되고, 또 저 상대 측으로부터는 오히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 측으로부터는 오히려 지지층의 이탈이 생기게 되고, 또 투표장에도 더 많이 또 가자는 이런 또 이제 그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것을 통해서 노무현 후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번에도 안철수 후보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억지로 단일화하기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아름다운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이 두 세력이 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그다음에 또 정권 교체 이후에는 우리가 바라는 경제민주화나 복지 국가의 개혁까지도 함께 우리가 개혁 세력의 저변을 넓혀서 함께 나갈 것이다 라는 이제 믿음과 희망을 국민들께 드리게 되면, 저는 우리 죄송하지만 이 박근혜 후보님과 이 지지도가 순식간에
역전일이라고 제 생각합니다. 호호호호호호.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저의 출마 선언문을 읽어봤습니다. 저는 새정치를 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그렇지만 민주당은 이 4.11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문재인 후보 쪽에서 자꾸 저보고 양보를 하라고 합니다. 마청론을 내세우고 계신 걸로 아는데 형님께서 양보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우리 양보도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제 그러면 좋겠죠? 어떻습니까? 예, 예, 우리가 정말 이 단순한 정권 교체뿐만 아니고 새로운 정치 이 함께 하기 위해서 단일화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정치 오랜 동안에 국민들이 바라는 바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말해왔던 내용입니다. 그건 쉬운 일 아니거든요. 저도 새로운 정치 꿈꾸면서 정치에 들어서고 민주통합당에 제가 참여한 게 언제입니까? 불과 작년 말, 지금 1년도 채 안 됐죠. 그러나 저는 제 혼자 힘으로 그 정치 혁신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제게 힘을 보태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저는 민주통합당 충분히 혁신해내고 또 새로운 정치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탁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조금 더 재미있게 갔어야 되는데 약간 싱거워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싱크로율이 0%. 어떠세요? 이게 지금 이분들이요. 땀나요, 이거? 예, 이게 가면에 이게 눈이 뚫려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거의 눈 감고 예,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토론이었습니다. 너무 착한 부모님들이. 예. 이 사이에도 네티즌들께서 의견을 주시고 계신데요. 이것이 진정한 삼자 토론이란 말이냐. 닭살 돋는다. 막 이러면서 이런 등등의 글들을 보내주고 계시네요. 자, 저희가 이 토론이 벌써 3시 1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1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통령 후보이시기 때문에 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책 관련돼서 이주연 씨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여사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민생행보 하고 계신데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디셨고 연계해서 이제 퍼스트 레이디가 정말 되시면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요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린이 방과후 돌봄 시스템인데 드림스타트라고 그러는 데였어요. 초등학생을 하는데 저소득층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애들 책도 읽어주고 함께 노는 거였는데 그중에 특별한 아이가 내가 들어가자마자부터 책을 읽는데 막 안기고 업어달라고 업고 걸어달라고 그러면서 조금은 산만하고 그랬어요. 그래 이제 애들 책도 읽고 좀 놀다 나오는데 갑자기 걔가 막 뛰어나오더니 가지 말라고 내 품 안만 푹 안기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래서 마음이 짠했는데 그랬더니 선생님이 제가 결손 가정이고 할머니랑 있다 보니까 아마 엄마 정도하고 정이 외로워서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오늘 내내 며칠 동안 가슴이 짠했어요. 그래서 느끼는 게 정말 그러니까 결손가정이나 이런 애들의 방과 후의 돌봄 시스템이 질이 좋게 과연 외롭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충원도 잘 되고 이런 걸 해서 애들이 다시 크더라도 정신적인 장애 없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떤 정책으로 반영돼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꼭 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것은 또
노인 돌봄이나 이런 장기 요양이나 이런 그 돌봄 시스템에도 또 노인들을 가면은 그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치매 노인들의 치매로 인하여 생기는 가정들의 불화나 그 노인네들의 이제 상황, 어르신들의 상황이나 이런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치매를 앓게 되면은 가정이 완전히 거의 다 완전 정신이 그냥 막 가정이 파괴되다시피 하니까 이런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후가 행복하고 가정을 돌보고 이런 데서는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두 가지 정책이 꼭 실현이 되고 그래야 사람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후보님께 정책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아서 좀 많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텐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신다면 좀 가장 먼저 좀 가장 그리고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 3가지만 좀 꼽아주시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일자리죠. 저는 우리 경제의 모든 문제가 일자리에 있다 생각해요. 우리 오마이 TV를 주로 시청하시는 젊은 층들의 문제도 일자리에 있다 생각하고요. 우선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거나 고등학교를 마치거나 이렇게 학교를 졸업해도 미래가 이렇게 암담한 게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일자리가 제대로 없으니 무슨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심지어 출산도 포기한다는 3포 세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나마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더 기회가 없어서 너도나도 대학에 가려고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80%에 가까운 대학 진학률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입시는 또 과열되게 되고 그 입시를 위해서 사교육 때문에 학생도 어렵고 부모들도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되고요. 그래서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이 이런 문제들을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경제조차도 지금까지는 대기업이나 재벌 중심 그리고 수출 중심의 이제 이 경제 성장 정책을 펴오다 보니 세계 경기가 나빠지니까 우리 경기가 지금 자동적으로 함께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수출과 함께 내수가 함께 받쳐주는 그런 양쪽이 병행되는 경제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일자리를 통해서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지면 이 소득을 통해서 소비 능력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내수가 진작되고 내수가 진작되면 또 이제 그 경제 성장이 되면서 일자리가 또 생겨나는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는 경제 성장, 경제 민주화 그리고 이게 이제 복지 이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역시 이제 복지죠. 그렇게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 해도 여전히 소외되고 그늘진 곳이 생기게 마련이죠. 아까 우리 제 처가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아이들의 돌봄 문제, 이 방과 후에도 이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나 홀로 방치되는 어린이들이 너무나 많죠. 지난번에 통영의 그 한아름 양 그 사건도 나 홀로 방치된 가운데 그렇게 이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 홀로 방치되는 이런 어린이들이 없도록 방과 이후에도 이 지역의 동네 도서관이라든지 지역의 아동센터라든지 또 학교라든지 이게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을 갖추면서 돌봄 서비스를 이렇게 한다든지 또 아까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누구나 좀 더 쉽게 장기 요양보험에 적용을 받아서 공공요양병원에 이렇게 이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또 이렇게 무거운 병에 걸리더라도 1인당 연간 치료비를 100만 원 이상은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의료복지가 되면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이제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 사회에서 늘 이제 낙후되고 소외되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보듬고 네. 갈 수 있는 이런 이제 복지가 꼭 필요한 것이고요. 하나 더 이제 그 욕심 부리자면 저는 이제 이 남북 통일인데 이렇게 남북 통일까지 말하면 너무 이제 먼 꿈처럼 보일지 모르니까 적어도 이 남북 경제 공동체 좀 욕심 더 부리자면 남북 경제 연합 정도 이렇게 간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반도지만 사실은 서민화 같아요. 북한 때문에 대륙하고 연결되지 못하고 있죠. 북한하고 우리가 경제 공동체를 만약에 이룬다면 우리가 대륙하고 연결되면서 우리 경제가 대륙 경제로 그렇게 세계 경제로 연결되면서 한국 경제는 폭발적인 성장력을 다시 갖추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8천만 한반도 그런 시장과 함께 3만 불 국민소득, 그것을 이제 우리가 3080 클럽이라 그러는데 세계적으로 미국, 일본, 독일 세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가 네 번째 3080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정도 꼭 하고 싶죠. 네, 최경재 씨가 이어서. 말씀하신 그 정책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그 정책 중에 이제 복지 같은 것,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종합되어져서 지난 11일 날 발표를 하셨는데, 예. 그때 이제 발표된 걸 보고 나서 이제 다 좋긴 한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이제 결국 이제 얘기되어지는 건 증세밖에 없는 것 같은데, 증세 외에는 뭐 다른 방안이 있거나 또는 증세를 하신다면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왜냐하면 국민들은 이 증세 문제 굉장히 또 민감하게 입장을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 정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또 이 정세의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민주통합당에서 정세라는 표현을 이제 피해 온 것은 정세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 때문에 부자 감세 철회 이런 이제 표현을 써온 거죠. 그런데 부자 감세 철회라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사를 통해서 참여정부 때 21% 되던 조세 부담률을 지금 이제 19% 정도 2% 떨어졌는데 이것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것이거든요. 그것만 해도 지금 수준에 비하면 분명한 정세인 거죠. 그건 솔직히 인정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세를 솔직하게 또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필요하다고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 아까 말씀드린 첫째가 부자 감세 철회. 그 정도만 해도 2% 정도의 조세 부담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러나 부자 감세 철회이기 때문에 중산층이나 서민들의 세부담을 높이지는 않죠. 또 함께 지금 재벌 기업이나 대기업들에게 그 이 조세 감면 그것이 이제 아주 편중되고 있는데 그 바람에 우리나라의 법인 세율이 22%인데요. 실제로 이 부과되고 있는 실효세율은 얼마쯤 되느냐 하면 삼성전자가 11% 정도, 이 재벌 그룹들이 다 10%대예요. 이런 이제 조세 감면 제도를 제대로 정비를 해서 줄여 나가면 실효세율을 많이 높일 수 있죠. 그리고 고소득자들에 대한 과세를 좀 더 강화하고 그리고 이 주식 양도 차익 같은 이런 이제 자본소득에 대해서 지금 거의 과세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주식 양도 차익을 통해서 많은 소득을 얻는 그것도 개미 투자자들에게 가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 이제 많은 소득을 얻는 분들에게 과세를 강화하면 세 부담을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들, 자영업자, 중소상인들에게는 전혀 세 부담 없이 전체적인 세 부담을 높여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리는 경제 민주화나 복지에 관한 그런 재원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정책 토론도 저희가 좀 해보고 했는데요. 정말 이제는 보내드리고 싶진 않은데 다음 일정이 있어서 계속 메모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끝나야 된다 이렇게 오고 있어서 그런데요. 네티즌 의견들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단일화가 초미의 관심사니까요. 모두들 지금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야권 지지자들은 정말 이렇게 막 하루하루를 같이 숨죽이면서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뜬금없는 질문이긴 합니다. 문 후보님께서 후보가 아니라면 단일화 방법은 어떤 게 좋겠냐. 지금 뭐 여론조사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후보가 아니라면 아이디어가 많다 이런 소문도 좀 났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런 점이 참 답답하다 생각해요. 그 우리나라의 토론 문화인데요. 단일화가 겉으로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다 바라는 바고요. 그러면 단일화 논의를 하자, 말자, 언제부터 시작하자 이런 논의들이 자유로워야 된다 생각해요. 네. 그런데 과거에 저희가 단일화 논의하자고 하니 그것이 언론이 단일화에 대한 압박으로 그렇게 이제 다루었죠. 그에 대해서 안 후보 측에서 다른 의견을 말하면 또 날선 공방을 한다고 그렇게 또 다루고요. 단일화 하자는 이 말조차도 이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단일화 방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쯤 되면요, 이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 백화 제방식으로 나와야 된다 생각해요. 네. 후보도 자유롭게 말해야 되고요. 저도 제가 생각하는 단일화 방안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압박이라 할 테죠. 제가 단일화 당사자니까 부적절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 토론 문화가 너무 이렇게 조금 경직돼 있다 할까? 이렇게 해서 그게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저는 단일화에 대한 방식이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부터 토론하시죠. 뭐 자유롭게 이 자리에서. 네. 안철수 후보님 가벼운 살짝 다시 가면 쓰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이 단일화 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은 또 이제 단일화의 또 상대가 있고 더구나 지금 단일화 판 자체가 지금 아슬아슬한 네. 정말로 참 유리그릇을 들고 있는 이런 사드른 판을 걷고 있는 그 판인데 제가 그렇게 말하면 또 더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니까요. 그건 뭐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더 이상은 저희가 늦추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3시 25분까지는 끝내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지금 3시 25분이 됐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싶다는. 예. 어제 지방에 계셔가지고 사실은 그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말씀들을 좀 못 하시고 올라가면 알아보겠다라든가 또는 대신 사과한다든가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오늘 지금 저희 오마이TV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방금 전에 이 유리그릇을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태도가 변하신 어떤 계기나 배경이 있으신 건지. 원래 이 단일화의 협상이라는 것이 순조로울 수는 없어요. 이 곳곳에 이렇게 이제 암초가 있기 마련이고 그것을 이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부딪힌 상황도 우리가 잘 헤쳐나가기만 하면 오히려 뭐 좋은 어떤 뭐 교훈이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죠. 이런 것이 예를 들면 한 달 전 정도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여유 있게 그렇게 이제 임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상황을 제가 거듭 강조드리고 싶고요. 저는 끝까지 정말로 유리그릇을 이게 들고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일화는 반드시 국민들이 바라시는 대로 그리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이뤄내겠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약 1시간 정도 두 분 모시고 토론을 했는데요. 처음에 아주 부드럽게 시작을 했다가 중반부 넘어서는 이게 클라이막스처럼 이렇게 딱 화를 내시는 국면도 있으셨고 해서 이렇게 문 후보님의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여러 측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끝으로 두 분 오늘 저희 오마이뉴스 아마 사모님께서는 처음 오신 것 같은데요. 어떠셨는지. 저희가 이게요, 세트장을 기자들이 다 이게 만든 겁니다. 예. 이렇게, 예, 기자들이 이렇게 막노동도 한다는 것도 알려드리면서 끝으로 마무리 말씀 한 말씀씩 부탁드리고요.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저는 제 남편을 대학교 1학년 때 만나서 지금까지 39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부침을 함께 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제 남편 문재인 씨는 말과 행동이 같았고요. 원칙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장점은 책임감과 따뜻한 마음과 착한 마음, 그리고 소통하는 카리스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진작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저는 문재인 후보와 함께 살면서 그 길을 사는 길이 재미있었고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앞으로의 삶 또한 이분이 선택하고 가고자 하는 삶의 믿음과 격려와 함께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후보님 이어서 해주시죠. 예. 저는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늘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그렇게 피하거나 얼버무리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정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이라면 아예 말씀드리는 이 기회 자체를 저는 이제 피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오늘 어찌 보면 아주 좀 고약한 이 타이밍에 오마이뉴스하고 이 인터뷰가 이렇게 미리 이 약속이 돼 있어서 이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대선 후보로 출마하고 난 이후에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활발한 토론이었습니다. 지금 언론이 늘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후보들은 매일 정책을 말합니다. 저는 대선 출마하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정책을 말하고 다녔는데 정책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정책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탈원전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탈원전 이야기하면 엄청난 반대 의견이 쏟아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게 현실적이냐, 당장 에너지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저는 그것이 논쟁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회적 의제가 되기를 바랬고요. 아무도 반대 의견조차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남북 경제연합을 주창을 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많은 논쟁이 쏟아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거든요. 아무도 그에 대해서 따지지 않는 겁니다. 저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곧바로 북한에 특사를 보내서 제 취임식에 초청하겠다. 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에 대해서도 하다못해 사상이 불온하다든지 드디어 무슨 좌파 종북의 본색이 드러났다든지 다 좋은데 예. 그렇게 논쟁을 제기해오면 정책을 둘러싸고 활발한 토론이 되죠. 네. 그러나 우리 언론도 끊임없이 단일화 어떠냐 이런 질문만 끊임없이 하지 정책을 묻지 않습니다. 네. 우리 단일화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일화 시기라든지 단일화의 방식이라든지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활발하게 됐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런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우리 양 후보 측의 생각이 다르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시민사회에서 또 국민들께서 또는 언론들이 이렇게 조금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이렇게 조금 가주셨으면 하고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감사했습니다. 예, 언론이 자기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점은 언론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 토론에도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한 60분 넘게 문 후보님 내외분을 모시고 토론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혼자 힘으로는 정치 혁신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안철수 후보와 함께라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울림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는 가운데 정말 민주당이 노력할 테니 일단 협의는 좀 하면서
고쳐나가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안철수 캠프에서도 아마 그 귀담아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열린 인터뷰 문재인 후보 편에 이어서 계속 안철수 후보 편, 박근혜 후보 편 이어갈 생각입니다.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